권력을 가문의 소나기에만 쥐고자 한 나머지 사촌과 사촌, 삼촌과 조카가 세대를 거듭하며 결혼을 이어간 왕조를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의 피는 스스로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1634년에 태어난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운명은 선택이 아니라 하브스부르크 가문의 냉혹한 논리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지파의 딸이었던 그녀는 19의 나이에 사촌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촌이 아니라 혈연상 삼촌이기도 했습니다. 마드리드의 화려한 궁정에서 열린 그 결혼은 왕실의 축복이 아니라 왕조의 미래를 조여오는 올감이었습니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왕관의 뒤편에 숨겨진 그림자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불편하고 비극적이며 뼈에 새겨진 경고처럼 들릴 것입니다. 마리아 안나는 왜소하고 병약했으며 얼굴에는 뚜렷한 하브스부르크 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펠리페 4세 역시 같은 흔적, 같은 혈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하브스부르크의 좌우명은 분명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전쟁을 하게 하라. 너는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그리고 그 결혼은 결국 혈통을 스스로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혼의 결과가 바로 카를로스 2세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엘 에치사도, 엘 헤치사도, 마법에 걸린 자라 불린 인물. 그는 왕이었지만 몸과 정신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럼에도 제국의 무게는 그의 허약한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삶,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의 삶은 지나치게 다친 혈통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파헤칠 것입니다. 한 여왕의 비극이자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무덤을 판 왕조의 기록을, 마리아 안나의 운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를 만들어낸 왕조 하브스부르크 가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하브스부르크 가문은 유럽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신성 로마 제국, 저지대 국가, 그리고 스페인에 걸쳐 있었습니다. 전성기에는 유럽 어느 왕조보다도 넓은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하브스부르크의 좌우명은 악명 높았습니다. 벨라 게란타네, 티우 페릭스, 어스트리안 유브. 다른 이들이 전쟁을 하게 하라.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너는 결혼하라. 치밀하게 계획된 혼인을 통해 그들은 전쟁을 피했고 결혼으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한동안 그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가문은 다른 이들이 동전을 모으듯 왕관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아래에는 위험한 패턴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족의 피를 보존하겠다는 집착 속에서 하브스부르크는 혼인 범위를 점점 좁혀갔습니다. 사촌은 사촌과, 삼촌은 조카와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혈통이 아니라 같은 피가 무한히 반복된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이 전략은 금이나 영토로는 지울 수 없는 대가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하브스부르크 가문의 초상화를 통해 하브스부르크 턱 심하게 돌출된 아래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족보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스페인 하브스부르크의 평균 근친도는 마치 남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조의 힘은 곧 저주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과시했지만 그 안에는 유전적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허약함, 기형, 불임, 요절이 궁정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1634년에 태어난 마리아 안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3세였고 어머니는 스페인의 마리아 안나 역시 하브스부르크 가문의 일원. 어린 마리아 안나는 같은 혈통을 반복해서 섞어낸 수세기의 혼인으로 만들어진 산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몸에는 이미 그 징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소한 체구, 유명한 턱, 지나치게 다친 혈통 탓에 약해진 체질. 그러나 하브스부르크에게 그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귀중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독이 된 혈통조차도 왕조의 통제를 유지하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도 전에 마리아 안나의 미래는 이미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 썩어가던 왕조의 생존을 위해 신부로 바쳐질 운명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 오스트리아는 특권 속에 태어났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동화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3세와 스페인의 마리아 안나 사이에서 태어나 빈의 화려한 궁정에서 금빛과 전통 속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피의 그릇, 수세기 동안 이어진 왕조의 게임 속 말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 안나의 외모는 혈통의 대가를 드러냈습니다. 초상화 속 그녀는 왜소한 체구에 하브스부르크 턱이 뚜렷했고 불편하게 돌출된 입술과 자기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궁정 기록은 그녀를 신심 깊고 의무에 충실했으나 자주 병약했다고 전합니다. 병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브스부르크 가문에게 그녀는 여전히 귀중했습니다. 그녀의 혈통은 순수했고 그 순수성은 건강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19살에 마리아 안나의 운명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결혼 중 하나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의 펠리페 4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촌이자 혈통상으로는 삼촌이기도 했습니다. 펠리페는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이미 그의 치세는 비극과 상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와 자녀를 잃었고 위태로운 스페인 왕위를 지킬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결혼식은 부와 권력의 향연이었습니다. 마드리드의 궁정은 테피스트리로 장식되었고 성가대가 노래했으며 귀족들은 속삭였습니다. 외부 세계에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영광스러운 결합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더 어두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같은 턱을 가진 두 얼굴, 이미 뒤틀린 두 혈통이 더욱 단단히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페인 궁정에서의 삶은 마리아 안나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쟁과 부채, 쇠퇴의 무게를 짊어진 땅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스페인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대륙에서 은이 더 이상 예전처럼 흘러들지 않았고 프랑스와 오스만 제국이 압박해왔습니다. 화려한 궁정의 겉모습은 진실이었지만 그 속에는 몰락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연속성과 연약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녀가 후계자를 낳아 왕조를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궁정의 문 뒤에서 그녀는 병약함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낳은 유일한 생존 아들 카를로스 2세, 은 왕조의 순수성에 대한 집착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펠리페 4세와의 결혼은 사랑이나 동반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국정으로 바빴고 마리아 안나는 궁정 생활 속에서 고립된 조용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짊어진 짐은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몸에 스페인의 미래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짐은 결국 그녀의 마음을 부수었고 아들의 삶마저 파괴했습니다. 1661년 마리아 안나가 아들을 낳았을 때 스페인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남자 후계자가 태어났고 그는 왕조의 지속을 보장할 존재라 여겨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카를로스 2세였고 궁정은 그를 축복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황금 요람 뒤에는 이미 어둠이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건강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허약했고 또래 아이들처럼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연약했고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크며 턱은 기형적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4살이 되어서야 걸었고 거의 10살이 되어서야 말을 또렷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발달은 늦었고 해마다 하브스부르크 혈통이 스스로에게 반역했다는 증거가 쌓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를 엘 에치사도, 마법에 걸린 자아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마녀의 저주라 속삭였고 다른 이는 악마가 그를 괴롭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의 뼛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수세기 근친혼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간질 발작, 소화장애, 불임에 시달렸습니다. 아래턱이 너무 커서 치아가 맞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었습니다. 혀는 지나치게 커서 발음을 뭉개버렸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병치레에 시달리며 종종 몇 주씩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허약하고 망가진 아이가 바로 스페인의 국왕이었습니다. 한때 정복자들과 함대가 가득했던 제국이 이제는 스스로 음식을 먹는 것조차 힘겨운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대신들과 섭정들, 그 중에는 어머니 마리아 안나도 있었습니다. 이 그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스페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고는 텅 비었고 전쟁은 국력을 고갈시켰으며 기근은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외국 사절단은
카를로스를 가차없이 묘사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두려움을 줄 만큼 못생겼으며 어떤 육체적 정신적 노력도 할 수 없는 인물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가 항상 의사들의 손에 있다고 썼습니다. 그의 치세는 몰락의 연극이 되었고 궁정에서의 모든 등장은 왕조의 부패를 상기시키는 기괴한 장면이었습니다. 결혼도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카를로스는 2번 결혼했습니다. 먼저 오를레앙의 마리, 루이즈, 그리고 노이부르크의 마리아나. 그러나 그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하브스부르크 왕가는 그와 함께 끝났습니다. 세대를 거듭한 혈통의 파괴로 망가진 그의 몸은 후계자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비극은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카를로스는 성실하고 신앙심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통이었고 그의 치세는 필연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스페인 하브스부르크 왕조는 영광 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부서진 몸에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통치는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제국의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중심에는 생명을 준 어머니,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안나와 그의 탄생을 요구한 왕조가 서 있었습니다. 17세기 말, 스페인은 더 이상 과거의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오는 함대는 점점 줄어들었고 보물은 끝없는 전쟁 속에 소진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잔혹하면서도 영리한 루이 14세의 지휘 아래 국경에서 스페인을 압박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동쪽에서 위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패와 기근, 절망이 권력의 토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유전이었습니다. 스페인 하브스부르크 가문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세기의 근친호는 카를로스 2세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불임이었고 병약했으며 후계자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필리페 4세가 죽은 후 마리아 안나는 섭정으로서 어린 아들을 대신해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조약에 서명하고 열강과 협상하며 스페인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섭정조차도 스캔들로 얼룩졌습니다. 궁정에서는 그녀가 외국인 고문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부패를 방치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조를 구하기 위해 시집온 여왕은 결국 약점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카를로스는 나이를 먹었지만 결코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치세는 비극적인 연극처럼 이어졌고 막이 거듭될수록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구마의식, 성인의 유물, 절박한 의식을 통해 치유를 구했지만 이는 오히려 스페인이 저주받았다는 인식만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마녀가 아니라 혈통에 있었습니다. 1700년, 카를로스 2세가 자식 없이 죽으면서 스페인 하브스부르크 왕조도 함께 끝났습니다. 왕관은 루이 14세의 손자인 앙주공 필리프에게 넘어갔고 이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의 지도를 새롭게 그렸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지키려 했던 제국은 사라지고 부르봉 왕조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 안나의 유산은 영원히 비극과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악하지도 잔혹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가족의 야망이라는 기계에 갇힌 여인이었습니다. 펠리페 4세와의 결혼은 스페인을 강화하려 했지만 오히려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아들은 왕조를 이어가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끝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에 드러난 하브스부르크 턱은 단순한 기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조가 내부에서 스스로를 파괴한 상징이었습니다. 역사는 전투와 왕을 기억하지만 얼굴 또한 기억합니다. 작고 연약하며 가문의 집착의 흔적을 지닌 마리아 안나의 얼굴은 대포보다 더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권력은 곧 독이 되며 아무리 왕족이라도 자연의 법칙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